낙동강 하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 주변 개발은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는 대저대교 건설을 놓고 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첫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습지와 새들의 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대저대교 건설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민관 라운드 테이블이 열렸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이 민간 협치에 의해서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에서의 갈등을 해소하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성과를 기대를 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아직 기약은 할 수 없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라운드 테이블은 탐색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탐색임에도 네.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부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환경부, 시민단체, 부산시 3자가 겨울 철새 공동조사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네. 박성훈 경제부시장님이 부산시를 대표해서 협약식에 사인을 했고, 네. 그때 당시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네. 이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큰고니 등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노선을 선정하고, 그래서 만약 환경 보존의 가치가 교량 건설에 따른 이익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영향 평가 재협의를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부산시가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을 다룰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시 입장이 분명해졌다는 거, 이거 하나는 아마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런 라운드 테이블 전에 맺었던 시민단체와 부산시 관련 협약들은 부산시가 지금 따를 수 없다 그런 입장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꼭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6일 날 다가오는 2차 라운드 테이블이 예정돼 있는데 이때는 이 부분들이 좀 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의 결론을 좀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풀어가야 될지 부산시 입장이 저렇게 분명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차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부산시가 왜 안 되는지 이런 이유 등을 밝혔고, 저희들이 제시한 내용 중 가령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되었다. 현재 교통량이 지금 현재 낙동강 하구에 있는 10개 교량, 거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2개 교량, 12개 교량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산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산시는 저희들이 제시한 어떤 그런 이 통계 수치 대안에 대한 어떤 그 수용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서부산 개발이 이제 에코델타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공되게 되면 2025년 지금부터 4년 뒤입니다. 이때는 약 한 75만 대 정도의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량이 부족하니까 지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그 관련된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답을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75만 대인 근거가 뭔지, 또 이 다리가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뭔지 하는 추가적인 어떤 자료들을 부산시와 서로 공유하면서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2차 라운드 테이블도 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부산시는 전체적인 뭐 국토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에 따라서 예상 수치 교통량의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뭐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환경 문제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거 조건에 대한 문제들도 함께 놓여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을 해 나가면서 좋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쟁점은 첫째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멸종위기종, 낙동강 하구를 대표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새가 큰곤입니다. 네. 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백조의 호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 백조의 호수가 다른 동네가 아니고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큰고니가 바로 백조인데 네. 이 백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큰고니가 이 우리 부산 낙동강 하구에 겨울이면 평균 3,000마리가 찾아옵니다. 네. 날 수 있는 새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새입니다. 네. 가장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기를 넘는 뭐 10kg가 넘는 이런 큰 새이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 큰 여객기가 뜨고 앉으려 그러면은 긴 활주로가 필요하듯이 이 새도 활주로가 필요한 이런 새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새가 3,000마리가 찾아오는 도시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3,000마리가 찾아오는 세계에서 유일한 도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새, 이 새의 핵심 서식지를 이 대저대교나 응궁대교가 이제 지나간다는 겁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쟁점이고, 네. 두 번째는 이건 뭐 부산시는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가 과연 교량이 필요하냐, 과연 교량이 부족하냐. 인구 1,000만인 서울도 서울 한강에 보게 되면 불과 28개 다리뿐이다. 네. 그런데 불과 인구 13만 명밖에 되지 않는 강서구에 이미 12개나 되는 다리가 있다. 다리는 충분히 많고 다리의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하는 이 두 가지 쟁점, 큰곤이 핵심 서식지를 관통한다는 것과 수천억이 들어가는 다리 건설 사업이 그 필요성도 분명하게 검증이 되지 않았다 하는 두 개를 아마 가장 큰 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저대교 노선과 관련해서는 뭐 시와 입장차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동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도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노선이 이제 큰곤이의 이제 핵심 서식지를 간통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큰곤이 서식지가 파괴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걸 환경부도 인정하고 지금의 노선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그 서식지를 우회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는 4개의 대안 노선이 제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4개의 대안 노선이 기존 노선하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됩니다. 네. 이건 분명히 이제 처음부터 이제 협약 시작할 때 약속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결론이 그렇게 나오니까 부산시가 지금 그 결론을 따를 수 없다 하는 입장인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대안 노선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문제가 다시 또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도 시간을 그렇게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대안 노선으로 대저대교를 건설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수용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신 거죠?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환경부가 제시한 대안 중에서 사안 경전철에 근접해서 건설하게 되면은 환경도 지키면서 교량 문제도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고 교통 개선 효과도 가장 크다. 환경부의 대안을 받아들이되 이 기본 조건 환경도 지키고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채택하자 하는 것들을 하는 입장을 저희들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선의 선택은 대저대교 건설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뭐 차선책이라면 사안은 받아들일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과거에 을숙도 대교 건설 당시도 갈등이 참 많았었는데 계속해서 이 교량을 건설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예, 을숙도 대교를 건설할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이 환경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갈등 끝에 을숙도 대교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제 이런 갈등을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산시도 환경부라든지 문화재청에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면서 그때 만든 이 조례가 낙동강 하구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부산시가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하면 분명히 낙동강 하구에서 이후에 시행하는 모든 개발 사업은 사전 원칙에 따라서 또 시민 참여의 원칙에 따라서 사전에 시민들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한다라고 조례에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조례에는 시민 참여의 원칙, 사전의 원칙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대저대교, 언궁대교, 또 장락대교 하는 자그마치 12개에 이르는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서의 대형 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게 부산시 행정의 저희들은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적인 보호 장치가 조례로 지금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네. 예, 조례가 있으면서도 유명무실한 상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환경보호와 개발. 어떻게 보면 참 서로 윈윈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인간의 삶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는 뭐 그런 그 당위성의 문제는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대저대교 건설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개발과 보존이 과연 공존할 수 없는가?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입증하는 게 이 코로나 전염병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전염병이 결국은 자연 파괴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서 야생에서 쫓겨난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면서 거기에 실려온 바이러스가 결국 코로나를 일으킨 겁니다. 자연을 지키면서 우리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는 이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저대교는 4천억, 5천억 하는 상상할 수 없는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동시에 세계인의 발길을 부산으로 이끌어가지고 부산 사람 전체를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한국 최고의 세계적 자연유산입니다. 저희들 아마 토론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마스크를 쓰고 수업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는 자연을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삶의 토대,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삶의 어떤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만이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힘과 시민들의 행동과 관심뿐이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제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보호와 도시개발 이 주제와 관련한 대표적인 또 케이스가 대저대교가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인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 우리 지혜롭게 함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중록 습지와 새들의 친구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